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차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의 대응법도 같이 함께 있으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는 차트 공부하는 방법, 차트의 공간적인 구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구간 사이에 대응법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간과 구간을 넘어갈 때 보조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구간 안에서는 보조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게요. 자, 1번. 우리 보통 보시는 게 2평이잖아요. 2평, 11이평, 21이평, 61이평인데, 자, 1번. 11이평 아래와 위, 그리고 21이평 아래와 위, 61이평 아래와 위로 공간적인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적인 구분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첫째로 대응도 되고 제대로 된 공부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나 이런 추세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골드에 매수하세요, 데드에 매도하세요, 그 보조지표에서의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매도하세요, 매도 추세가 전환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우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차트가 하락을 하고 있는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지, 상승을 하고 있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공간의 구간을 나누라는 것은, 자, 11이평이 있어요. 그러면 캔들은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입니다. 하락 추세의 시작이 뭐라면 조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1이평 아래로 간다면 이제 하락입니다. 하락이에요. 하락이에요. 그리고 61이평 아래로 간다면 하락 추세입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시고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10점, 20점, 50점 이렇게 11이평 아래로 상승부터 하겠습니다. 상승부터 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보고, 자, 캔들이 11이평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점수 10점을 줍니다. 10점. 이때는 완전한 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10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 10점에 0점이 되죠. 그리고 캔들이 10점, 20점, 뭐 60점 이렇게 할게요. 10점, 20점, 60점, 총 90점입니다. 뭐 12평, 20평, 62평이니까요.
자, 캔들이 22평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12평 위, 22평 위 오르면 30점이에요. 조금 아주 많이 모자라죠. 그러면 이제 캔들이 62평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총 90점이 됩니다. 90점이 됩니다. 왜냐 12평 위, 22평 위, 62평 위니까 총 90점이 돼요. 그러면 매수 추세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한 거겠죠? 자, 캔들이 12평 아래로 이제 내려와서 시가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몇 점이 있어요? 80점 이겠죠? 80점. 12평 아래로 내려왔으면 이제 60점 되겠고, 다시 올라갔으면 22평 위로 올라갔으면은 80점, 여기서는 90점이 되겠죠. 다시 그러면 90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공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공간으로 나누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의 대응 방법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대응 방법을 달리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윈이 한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여기 이 부분에서는 마이크로 한 계약,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마이크로 3계약, 위로 90점에서는 미니 한 계약,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다르게 대응 방법을 나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 미니 한 계약을 들어가서 손절하면 크게 잃습니다. 많이 잃을 수 있겠죠. 미니 한 계약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2평과 2평 사이에 있는 캔들에서는 마이크로로 움직이면은 내가 미니 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아요. 대응법이죠, 이것들이. 근데 여기 위로 모든 2평 위로 올라왔을 때 이 구간 90점 구간에서는 미니 한 계약을 해서 언제 청산하느냐, 캔들이 11.2평 아래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청산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지금 2번 하고 있어요. 구간별로 대응 전략을 따로 가져가셔야 되고, 구간별로 대응 전략을 따로 가져가셔야 된다. 자, 1번 차트 구간을 나눈다. 2번 구간별 대응 전략을 따로 나눠야 된다. 3번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차트 공부하는 거에 진짜예요. 자, 다시 원래 차트로, 지금 현재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캔들이 11이평을 관통을 했을 때와 21이평을 관통을 했을 때를 여기에서의 보조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자, 예를 들어 MACD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MACD가 골드가 난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는 MACD가 데드가 나더라. 이 부분에서는 골드가 나더라. 자, 여기서 그럼 속임수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캔들이 11이평을 통과했는데, 이게 진짜 캔들이 11이평을 통과했는데 MACD가 골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더 내려올 수 있겠구나. 속임수구나. 속임수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진짜 골드였어요. 여기가 진짜 골드였어요. 근데 11이평과 캔들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는데, 자, 위에요. 여기가 위에요. 그 데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데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캔들은 속임수 캔들, 그러니까 즉 눌림목 캔들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지난 차트 보면 다 알 수 있다 막 이야기 하시는데, 제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자 보세요. 이렇듯 이런 부분 지금 쭉쭉 올라가는 부분들 정배열에서 추세가 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DMI를 한번 볼게요. 어김없이 ADX는 상승입니다. 어김없이 ADX는 상승이에요. 지난번 ADX의 속임수를 알아보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ADX 속임수 알아보는 방법, 그 속임수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이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ADX 상승의 속임수, ADX 상승의 속임수, 이런 것들.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 버리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분봉도 한번 볼게요. 분봉도 보겠습니다. 자, 3분봉 한번 볼까요? 자, 구간의 힘 여기서 쭉 올라가죠. 이런 부분에서는 매매해야 될까요? 마이크로 정도로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3분봉이에요. 이런 부분 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 버틸 때는 어떻게 버티냐. 자, 요런 캔들 보이시죠? 요런 캔들. 여기 있는 캔들. 자, 계속 터치하는 캔들들. 이런 캔들. 자, 시가가 아직 시가에서 청산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버틸 수 있는 구간, 손절하는 구간과 손절하는 캔들과 버티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컨텐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텐데,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캔들에 대해서. 자, 가까이 봤을 때 이런 구간이에요. 캔들이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서 다음 캔들 시가에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21이평 아래로 이제 캔들 탁 내려왔을 때는, 지금 그때 봤을 때는 이게 음봉이에요. 음봉입니다. 음봉.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안해요. 이제 불안해서 손절을 할까 고민을 하는 캔들이 이런 캔들이에요. 하지만 손절은 라인에서 그 2평에서 시가가 2평 아래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 이상 버티는 겁니다. 그럼 3분만 버티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왔는데 장대로 깨버리면은
이거는 무조건 손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췄다가 여기서 시가가 시작을 해요. 아래에서. 그러면 매수는 손절. 그럼 다음 캔들을 보셔야 돼요. 다음 캔들. 캔들 한 개당 한 번의 진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분봉을 보시면 첫 번째 3분봉에서 만약에 이 캔들에서 손절을 했어요. 그럼 다음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 캔들 시가에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뇌동매매 하지 않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30분봉만 보고 매매합니다. 뭐 5분봉 보고 매매합니다. 했을 때 손절을 했으면 다음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 캔들의 추이를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5분에 한 번 진입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캔들이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 진입을 못했다. 이 캔들에 진입을 못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11이평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캔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5분봉을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짧게 먹든지 손절을 하겠죠. 아유 아쉽다 그러면서. 자, 여기 이런 부분에서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길게는 먹을 수 있겠죠. 크게는 먹을 수 있겠죠. 90점이 되면 진입, 그리고 90점 아래로는 마이크로로 진입. 이렇게 움직이시고 보조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간에서의 보조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게 차트 공부의 시작입니다. 시작.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이거 5분봉인데. 자, 추세선을 보시는 분들 어떻게 그을까요? 이렇게 그을까요? 자, 누구는 아래 꼬리까지 포함하라, 누구는 아래 꼬리까지 포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래 꼬리 포함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긋죠? 제가 추세선을 잘 못 그어요. 제가 잘 몰라요, 추세선을. 제가 그으면 항상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그었을 때 뭐 추세선도 못 끊고 유튜브 하냐라고 하는데 저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부분, 이런 부분, 이거 여기까지 안 내려오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꺼야 되나요? 이렇게? 이건 또 안 맞는데. 추세선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추세선 슬쩍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일단 2평 위로 올라왔을 때 크게 진입, 그리고 대응 방법 다르게, 그리고 2평과 구간과 구간 사이 보조지표들의 움직임, 구간 속에서의 보조지표들의 움직임,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차트 공부입니다. 자, 벌써 20분 다 돼가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